자, 이 대표의 결정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큰 아마 폭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윤희숙 의원이 그냥 의원직을 던지는 바람에 민주당이 그 후폭풍을 글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의원 하나를 갖지 못한 민주당과 우리는 그냥 안 물러나도 된다는데 던지는 의원이 있는 당하고 사이에 내년 정권 교체의 그 전도가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한 선배님이 우리 하는데 저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조금 헷갈려서 제가 우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건너오세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보다는 세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여러 차례 했고 굉장히 뭐 센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2명 의혹을 받는 분들 중에 3명이나 탈당 요구 뭐 이런 걸 하셨지만 6명은 반나절도 안 돼서 의혹이 없다. 뭐 권익위가 오랫동안 조사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 절차적으로 그렇게 수긍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를 공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밝히고 책임을 지고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사태는 본인이 사퇴한다고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윤희숙 의원을 사퇴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뜨거운 감자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저기 안건 상정도 안 올라가면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했지 않습니까? 의장도 안건에 안 올릴 테고 또 원내대표 사이도 안건으로 올리는데 합의가 안 될 테고. 그때부터 알았고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 들어와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친구고 바로 본회의장에서도 늘 옆에 앉아서 늘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던 친구였는데 동갑내기 친구시죠? 동갑이죠. 사퇴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전날에 제가 막 욕설 섞인 문자까지 보냈어요. 뭐 하는 거냐, 너 혹시 그런 이상한 행동하면 나 앞으로 다시는 너 안 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과연 윤희숙 의원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했나라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아버지가 예전에 땅을 사서 그걸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한국농어촌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 요즘은 부재지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거기가 다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작용을 할 사람하고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그 제도에 따라서 아버지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걸 넘긴 거예요. 분명히 권익위에도 이 사정을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봤었을 때 무력감 내지는 엄청난 분노를 느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습니다. 왜? 저희는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무경 의원도 우상호 의원하고 똑같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되고 나면 우상호 의원은 도대체 무슨 꼴이 되는 거겠습니까? 하필이면 국민의힘이 12명의 의원이 위반되었다라고 권익위가 통보를 했고요. 또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도 12명으로 해서 이 균형을 맞춰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게 그렇게 쉬워? 12명 딱 쌍이 맞는 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권익위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워낙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그 국회 발언으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해진 의원이라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주장했던 것을 더 이상 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민주당 입장이 어떨까요? 상당히 곤혹스럽죠. 네. 곤혹스럽고 네, 네. 또 동료 의원인데 의혹을 받은 것만으로 국민들이 맡긴 권한인데 이거를 동의를 해주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그것 꼼수로라도 저렇게 던지는 의원을 보고 싶죠. 지금. 이제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게 임차인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국민들의 그런 사랑과 격려를 받았는데 근데 저게 이제 아버지 일이긴 하지만 그게 거론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저걸 해서 뭐 더 무슨 뭐 인기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뭐 사태를 꼼수로 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는 본인이 자기가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친구거든요. 항상 지금도 보면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이 늘어진 정말 난딩구라고 하는 그런 티 입고 와서 늘 공부를 해요. 그 방에 가면 늘 공부하고 심지어 국회 본회의 올 때 그 친구는 그 티에 조끼 같은 거 하나 겹쳐 입는 게 그게 그 친구가 보여주는 정장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놀리거든요. 너 돈 좀 썼다. 그러면 이거 25,000원이야 예쁘지 뭐 그렇게 살아온 친구인데 부동산에 마치 뭐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게 대선 하여튼 뭐 저 정치인들이 눈물 흘리고 뭐 짐짓 그러는 모습은 설사 그래도 눈물을 참아야지 눈물 흘리고 이러는 것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눈물 흘리셨던 찌그러 그 노리라고 눈물 하는데.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전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 위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은 건데